안녕하세요. 2교시 시험 배상책임보험 및 금제보험 이론과 실무 오늘 해설 강의 시작을 합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당락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 2달 후에 있는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마치셨으니까 2달 동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치렀던 그런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설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총평을 드리고 나서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오류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예상했던 대로 좀 평이하고 그리고 가장 좀 기본에 충실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의 중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시험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좀 변별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이도 면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낮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신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또 구분 지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좋은 또 결과를 기다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게다가 또 눈여겨볼 것은 항상 문항수가 최소 7문제, 보통 한 8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던 기존의 문항수와는 달리 올해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례적인데요. 저희 배상책임보험 및 금제보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문제에서도 또 소분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총 보통은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안에 소분을 하는 내용들로 보았을 때도 총 9문제가 출제되는 그러한 문항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사실상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 시험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시험이 더욱더 쉽게 느껴지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제위원들께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지문에서 그런 사용되는 그런 단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수험생이 읽었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들을 최대한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러한 단어들을 설정을 좀 해주셔서 또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더욱더 좀 쉬운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당락에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중하에서 중에서도 하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항수는 정말 적당하게 9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향후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의 그런 눈높이와 그리고 난이도와 그리고 이 정도의 문항수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즉 24년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그러한 공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너무 넓게도 그리고 또 깊게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 방법을 향후에도 유지를 하셔라.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46회 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언법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었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공제 후 가시상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실상계 후 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것으로 푸는 것이 맞는 답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출제자의 그 출제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지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의 내용을 좀 그 내용으로 해서 풀이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는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풀이를 하셨던 아니면 기존의 방식이던 공제 후 가시상계를 하던 가시상계 후 공제를 방식을 하던 어떠한 것으로 문제를 푸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방식으로 난 풀었는데 이것이 감점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네모네모 수산 소유의 대한민국 국적 어선에서 승선하던 그리고 김 땡땡 갑판장이 결국은 추락해서 부상을 입는 재해를 입게 된 거죠. 자, 해당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으로 이송되는 부분이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 선원 근로자가 함께 같이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 이송비가 들어갔겠구나. 이송비는 편도에 한해서 피해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약술 1-1번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죠. 해당 특별약관에서는 어떤 부분들로 보상이 되어지는지 기술하시오.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1번 문제의 계산 문제를 풀으셨다는 전제하라면 이 1번 약술도 충분히 기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보시게 되면 사고 발생 일자가 보험기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험사의 면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보상 한도액은 1억이 되는 거고요. 자, 근로계약 기간을 보시게 되면 21년 7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잠시 사고일에서 입원 종료일을 보시게 되면 이자가 치료한 그 기간이 바로 계약기간 종료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과 겹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는 이자가 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보실게요. 이송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구급차 병원 또 이송비가 50만 원이 들어가고 치료비가 들어가고 향후 반응 제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과 이자의 임금이 또 들어가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술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2번 문제는 제가 답안에는 여러분들께 가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가실상계 방식을 두 개 다 올려드렸는데요. 우선 가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해설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를 먼저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보상 책임으로 먼저 답안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기간에 치료비. 이번 기간에 치료비는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지만 결국에 재해보상에서는 가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의 치료비인 700만 원을 그대로 지급을 해주죠. 그리고 이송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결국 귀국을 해서 이송비가 들어가는데 피해자의 이송비는 250 그리고 함께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도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기록을 했지만 편도에 한해서 피해 근로자 이성비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항공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항공비 250만 원, 그리고 병원 이송비 50만 원 합산해서 결국 300만 원. 합계 금액은 1000만 원이 요양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자, 상병보상은 선언법에서 상병보상은 우리가 4개월의 기간에는 100%의 통상임금과 그리고 그 초과하는 기간은 70%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에 4개월간 이 기간에 대한 금액은 1,6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초과된 기간 2개월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이때에는 100%가 아니라 70%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 금액이 560만 원이고요. 합산하면 2,160만 원이 상병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 후의 장애 보상은 이자의 평균 임금에 해당 급수의 일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해당 급수는 이자의 해당 급수는 몇 급이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급수는 장애 10급과 장애가 12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13급 이상이 복수로 존재를 하면 한 등급을 상향을 하고 높은 것은 장애 10급이기 때문에 장애 10급을 몇 급으로? 9급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9급의 해당 일수는 385일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20만 원에 해당 일수 9급인 385일을 적용을 하면 금액은 7,7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재해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억 860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 860만 원이 지금 피해자의 재해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거 민법상의 손배액은 지금 재해보상으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초과된 손해나 아니면 계산 방법이 상해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손해 제가 방법은 가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극적 손해에서 우선 치료비 2번 치료비는 7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가실은 50%죠. 그러면 민법상의 손배액은 350만 원인데 지금 동일한 색깔의 금원인 요양보상에서 700만 원이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공제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700만 원을 공제하면 초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괄 금액이 없고 자 그리고 비급여인 반은제거비는 금액이 450만 원이 됩니다. 450만 원에서 1-50% 계산을 하면 금액이 225만 원이 되고 자 반은제거비는 보시는 것처럼 요양보상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서 225만 원은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항공운임인 피해자의 항공운임 250만 원은
50%를 가실상계를 하면 원래 125만 원이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양보상에서 지금 이송비, 항공비로 편도에 한해서 250만 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초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를 같이 돕기 위해서 항공편을 같이 이용하였던 해당 동료 근로자의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호송인에 대한 비용 250만 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또한 가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25만 원은 그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송비 금액은 50만 원. 50만 원에 대한 금액 또한 50% 계산하면 25만 원이 되는데 지금 요양보상으로 50만 원을 다 지급을 해 주었으니 이 또한 초과로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반은 제곱이 가실 적용한 225만 원과 호송인 비용 125만 원 합계해서 350만 원을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자, 우리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이자가 입원한 기간이 되는 거고 이때에는 앞서서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자가 계약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자의 현실 소득인 결국 평균 임금을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은 이자의 임금인 600만 원에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노동력 상실률을 100%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의 기간 호프개수 5 그리고 피해자의 가실 50%를 적용을 하면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고요. 이 휴업 손해와 동일한 색깔의 바로 금원이 상병 보상이 되겠죠. 상병 보상으로는 2,160만 원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2,160만 원을 공제를 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으로 초과 금액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실수익 기간이 되겠죠. 결국은 장애로 인해서 상실된 기간인데 이 기간은 이자가 65세가 되는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그 기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노동능력 상실률은 한 부위는 20% 그리고 다른 한 부위는 5%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감체증법에 의하면 20%의 노동능력 상실과 나머지 5% 적용이 돼서 결국 최종 24%의 노동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이자의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주는데 친절하게도 도식 일용 노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다시 적용할 필요 없이 월 200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노동력 상실률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24% 그리고 호프 개수는 20 이 또한 가시를 적용해서 50 그러면 금액은 480만 원이 되고요. 이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과 겹치는 금액이 바로 장애보상이 되겠죠. 7,7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7,7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빼주시면 되죠. 7,700만 원. 공제를 해주면 결국 초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손해의 초과 금액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고요. 자,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민법상의 손해로 초과로 지급할 금액은 적극적 손해인 350만 원이 되는 거고
보험자가 보상할 1인당 한도는 1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한도 내에서 350만 원을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시상계 후 공제가 아니라 공제 후 가시상계로 적용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들 금액에서 조금 더 발생을 해서 420만 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42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전체 금액이 770만 원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도 틀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지금 판례에서 그 어선원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방법원 판례까지는 공제 후 가시상계를 적용하는 그런 판례까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산재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제3자가 경합하지 않더라도 선언법이라든지 이런 해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제 후 가시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상품이고요. 영업배상책임 보험 중에서 가장 기본 특별약관에 해당이 되죠. 시설소유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설소유 특별약관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사실 이제 기존의 문제는 이렇게 보험 상품 하나에 그리고 가해자가 이렇게 달랑 하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각 초창기에 제도가 좀 바뀌었을 때는 시험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됐을 때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해가 거듭되고 저희가 이번 시험이 10회죠. 제도가 바뀌고 나서 10회 차에 이제 이르는 이런 단계에서는 보통 보험 상품이 2개, 3개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도 보통은 이제 복수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평이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문제를 풀으셨을 때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누가 실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이번 시험에 특히 2교시 시험은 그런 부분들이 더 초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 백화점에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결국은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이 될 것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을 하겠죠. 심한 부상을 입고 결국 피해자가 6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험가입상을 보시게 되면 1인당 보상 한도액은 1억이고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면책 사항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전제 조건을 보시면 피해자가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정주부는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사 노동자로 해서 특별하게 약관에서 주어진 부분이 있지만 여기 배상책임에서 사실 가정주부는 무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무직자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직자에 대한 부분들도 재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고 다만 도시이용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시이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판례 모든 내용들인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산 시월 300만 원을 아예 적용해서 도시이용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라고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실 거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임금처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연구장애, 한 곳은 3년 한시장애인데요. 그래서 한시장애가 종료됐을 때에는 결국 연구장애에 대한 부분들만 상실수익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 부분을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잘 풀고 뭐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양치료비, 향후치료비, 특별하게 향후치료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현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한번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면 적극적 손해, 피해자의 기양치료비, 즉 2번 기간의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 기간의 치료비는 800만 원. 피해자에게 가실이 존재하지요. 50%의 가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실을 적용하면 400만 원을 적용하면 되고, 향후치료비는 언급은 없지만 현가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 200만 원, 이 또한 가실을 적용하죠. 1-50 적용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합계 금액이 5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소극적 손해. 사고부터 치료 종결까지, 그리고 사고 종결 이후부터 한시장의 종료까지, 그리고 한시장의 종료 이후부터 가동 종료까지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기간. 이때에는 일용임금인 300만 원에 노동력 상실률은 100%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기간에 호프게스 5의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해 주시고 계산하면 7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부터 한시 종료까지가 되겠죠. 자, 노동력 상실률을 잠깐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 곳의 장애가 50%였고 다른 한 곳의 장애는 40%였기 때문에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50%의 장애와 남은 50%의 부위에서 40%의 노동력 상실률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시 장애 종료되는 기간까지는 70%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노동력 상실률 70%에 호프 개수는 25, 그리고 피해자 가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계산하면 금액은 2,6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시 종료 이후부터 이제 가동이 종료되는 65세까지가 되겠죠. 가동 종료까지. 이때는 한시 노동력 상실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50%의 노동력 상실률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00만 원에 대한 50%의 노동력 상실률에 호프 개수는 30. 이때에도 피해자 가실을 적용을 해주시죠. 1-50% 계산을 해주시면 2,2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총 금액은 5,625만 원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이 되고요. 5,625만 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합산 금액은 6,125만 원이 되고요. 보험자가
보험자 보상 금액은 1인당 한도는 1억.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있었죠.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한도 1억 내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됐었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그냥 한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된 이후에 결국 연구장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요 상실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일용 임금에 대한 부분들 월 300을 아예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 부분만 잘 적용을 해서 계산하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의사배상 책임보험입니다. 네, 의사배상 책임보험인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고 좀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저희가 모의고사 때도 풀어봤던 문제죠. 결국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 수급담보일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겹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급담보일자가 겹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기간이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고기간 연장 담보에 대한 부분들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았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셨을 건데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건 바로 이제 지정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그 특별약관이 지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이를 하셨는지, 이 부분은 좀 생소하셨을 건데 이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자, 해당 3번 문제는 이 부분은 이제 2010년도에 대법원 판례 내용을 문제를 그대로 내주신 거고요. 등장인물만 살짝 좀 변형을 해주셨네요. 등장인물 살짝 변형을 해주셨는데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등장인물이 정형외과 전문의와 마취의였는데 여기서는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 전문의죠. 해당 문제 그것만 살짝 좀 바뀐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살짝 보시면 전문의 A가 운영하는 땡땡 정형외과 의원회에 내연한 최 씨가 추간판 탈주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결국 여기서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런데 수술을 받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 11일에 정형외과에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21년 10월 15일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수술은 언제요? 2020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청구는 21년 10월 15일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 10월 15일 이렇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을 좀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의료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결국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수술실의 내용을 잘 봤더니 정형외과 전문의 A와 그리고 전문의에 의해서 고용된 보조인데 이자 또한 정형외과 전문의시네요. 동일하게 정형외과 전문의 A와 B에 의해서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결국은 사상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구장의 진단을 받은 거고요. 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자, 보시게 되면 갑보험과 을보험인 거고, 갑보험의 보험 기간은, 자, 갑보험의 보험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고, 이게 갑보험의
보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을보험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을보험의 보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고는 이때 발생을 한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소급기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담보일자를 보시게 되면 갑보험은 2020년 1월 1일, 즉 이 보험기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해준 거예요. 갑보험사는. 그리고 을보험사를 보시게 되면 소급담보일자가 갑보험사와 겹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소급담보일자가 결국에 겹치게 되면 보고기간 연장 담보는 갑보험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배상청구 기준증권이 담보하는 손해는 결국 보험기간에 발생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을보험회사의 보험기간 내에서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을보험회사의 보험기간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문제겠죠. 자, 갑보험사에서의 피보험자는 우선 3-1번에 보시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결국에 의사라든지 레지던트라든지 인턴, 의료기사, 간호사 이러한 전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정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지금 을보험사처럼 피보험자 지정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자들이 피보험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피보험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결국 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A, B 두 정형외과 전문의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을은 B를 제외한 A가 피보험자가 되는 부분인 거고, B 역시는 같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례대로 이자가 마취였다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문제를 판례랑 약간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자는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문제는 을에서는 피보험자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A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갑보험사의 피보험자는 A,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보험사는 면책이 되겠죠. 면책 사유는 소급담보일자가 겹치고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 담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갑보험사에서 면책, 을보험회사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을보험회사에서는 적극적 손해, 치료비, 기양치료비 1,000만 원, 향후치료비 4,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결국 5,000만 원의 책임 제한을 줬죠. 피해자가 비록 가실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사에게 100%에 대한 책임을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일정 부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결국 책임 제한 60%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 6, 30, 3,000만 원이고, 그리고 개호비는 1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후폭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자, 개호는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했죠?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 동안에는 성인 1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월 600만 원에 기대 여명까지는 호프 개수가 50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한 1인, 그리고 호프 개수 50. 이 또한 책임 제한을 적용을 해서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고요.
세목적 손해는 이자의 직업이 지금 자영업자입니다. 자, 설계사로 지금 되어 있죠.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자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지만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그자의 순수한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한 들어가는 경비 같은 부분은 다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했더니 200이더라. 그런데 200만 원이면 우리가 일용임금이 지금 주어진 부분이 월 300입니다. 일용임금의 현실소득이 미달하면 우리가 그 현실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결국 일용임금을 적용시켜주라고 이 또한 제가 모의고사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문제 적용시켜서 풀어보셨죠. 그래서 도시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들 300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노동력 상실률은 100%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문에. 그리고 호프 개수는 20이고 책임 제한 이 또한 적용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3,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늘 우리가 사망과 장애 100%에 대한 부분들은 1억으로 적용을 시켰고 여기에 대한 가시를 항상 늘 적용을 시켰었는데 지문을 보시게 되면 사고 경위 및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서 인정을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고 경위라든지 책임 범위 등은 감안해서 이미 1억을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최종 1억으로 지급하라는 부분들을 설정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가시를 적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1억. 합계 금액은 전체 결국 3억 4,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울보험사의 피보험자는 지금 A와 B가 아니라 A인 기명 피보험자만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즉 A와 B가 공동불법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 사실상 A가 지는 부분도 3억 4,600만 원에 대한 전액을 다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데 결국은 3억 4,6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50%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다시 뭐 B나 A에게 구상을 하면 동일하게 또 줬다 뺏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3억 4,600만 원에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결국 3억 4,600만 원에 기명피보험자의 가실에 대한 50%만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수월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50%에 대한 금액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죠. 1억 7,300만 원에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6,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정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푸는 것이 좀 힘드시긴 하셨겠지만 이미 이런 계산 문제는 노출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자의 한도에 대한 2억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상하시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더라도 뭐 구상 부분으로 뭐 멘트를 다루셨다라든지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의 약술 문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한 이 약술 문제는 암기를 하고 가시라고 만들어 드렸던 30문제 안에 다행히 이 세 문제가 다 포함이 돼 있었고 모의고사 때도 반복해서 내드렸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약술 문제만 풀으셨어도 30문제, 3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저는 참 안도를 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리고 좀 항상 누구나 시험이 끝나면 100% 만족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좀 시험에 대한 그러한 좀 어깨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로 저희가 실무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